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저의 가장 최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어, 많은 분들이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는 우리 메이커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어, 나노신 소재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고, 특히 저희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이 조회수가 또 잘 나오는 종목도 또 사실 나노신 소재이긴 하죠. 그만큼 저희 채널에는 나노신 소재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주주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조금 해드릴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또 나노신 소재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저는 나노신 소재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의 영상들은 나노신 소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원통형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 부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특히 제가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자. 지금은 이제 비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에코프로도 저는 다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600% 정도 수익 실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노신 소재는 수익 실현 안 했다라는 영상도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만큼 나노신 소재에 조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단순히 나노신 소재에 대한 막연한 애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대비 얼마나 올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에코프로라든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그 멀티플을 줄 때 2025년 실적을 땡겨서 멀티플을 대체적으로 주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우리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이젠 2025년 가지고는 안 돼요. 2027년 정도까지 실적을 땡겨 왔을 때도 지금은 좀 비싼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특히 2030년 기준으로 지금 2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기차 침투율이 한 20, 아니 50%가 넘는 54%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4%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멀티플을 주더라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쪽은 저는 이제는 조금 여기서 업사이드가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시장이 아주 하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노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양극재 종목들 대비해서 그럼 비싸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에 그냥 2025년만 기준으로 잡고 그냥 계산을 하면 쌉니다. 절대적인 밸류를, 그러니까 멀티플을 얼마나 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나노신 소재를 일반적인 소재 기업들처럼 PR 예를 들어 한 15배 정도 준다. 반도체 소재 기업들처럼 15배 정도 준다. 그러면 비싸죠. 그러면 비싼데 그러진 않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을 대부분 평균적으로 25배에서 한 30배 정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멀티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노신 소재가 지금 가격대가 비싸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혹시라도 나노신 소재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내가 나노신 소재를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나노신 소재의 핵심은 어, CNT 도전제 가 주된 어찌 보면 생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품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노신 소재의 이 CNT 도전제는 왜 이게 이제 주목을 받냐라는 건데요. 기존의 2차 전지 양극재든 음극재든 동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이걸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도전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도율을 높여주는, 전기적인 성격을 좀 더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높여주기 위한 도전제가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뭉쳐주는, 요거를 이제 딱 잡아주는, 흔히 말하는 접착제라고 접착제라고 생각하는 건 요 바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기존에는 이 양극재든 음극재든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얇게 이제 코팅을 합니다. 음극재는 이제 동박에 코팅을 하고, 양극재는 알박에 이제 코팅을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는 이 도전제 같은 경우가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썼어요.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비중을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도전제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유력한 대체 도전제는 CNT,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이 CNT 도전제가 대체 어 도전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CNT 도전제로 바꿨을 때, 기존의 카본 블랙에서 CNT 도전제로 바꿨을 때 장점은 그만큼 양이 이 전기 전도율이 기존의 카본 블랙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똑같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카본 블랙보다는 덜 넣어도 돼요. 그러면 도전제가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뭐다 활물질을 여기서 더 많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용량 자체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CNT 도전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물론 근데 CNT 도전제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캐파도 증설이 되고 하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CNT 도전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사용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중국산 제품 자체를 소재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라도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음극재든 양극재든 'CNT 도전제가 많이 사용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양극재에도 인제 CNT 도전제가 들어가고 음극재에도 CNT 도전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극재는 CNT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보다는 요즘에 각광을 받는 건 음극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인제 양극재 쪽의 개발은 퍼포먼스는 사실 낼 만큼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로 넘어가면서 구반방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 이 주행 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 쪽은 정말 개발할 만큼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을 어쨌든 개발을 해서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잖아요. 양극재는 진짜 거의 끝까지 왔다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눈을 돌린 게 배터리 업체, 셀 업체들이 눈이 돌린 게 이제 음극재 쪽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좀 첨가를 하니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첨가를 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첨가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만 지금 현재 기술은 4%까지만 첨가를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이거 실리콘 음극재 10%까지, 전체 음극재 비중에서 10%까지 채우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실리콘 음극재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4%만 채운다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 자체가 20% 이상 증가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계속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 첨가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은 실리콘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충방전하는 과정에서 팽창과 수축이 그러니까 크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부풀었다 줄었다가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배터리 결정 자체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쇼트가 나서 뭐 폭발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 자체도 좀 단축되고 이런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리콘 음극재를 팽창하는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코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는데, 여기에 대부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실리콘 음극재다라고, 아니 CNT 도전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조인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그 설명이 좀 좀 이게 눈에 띄지는 않는 건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늘어났다 실리콘 응급제인데 이게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인데, 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 커지지 않게 잡아주는, 코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나노 신소재의 핵심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술력이. 뭐냐면 지금 CNT 도전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 CNT 도전제의 종류가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멀티월, 그러니까 8개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월 CNT 도전제, 그다음에 더블 CNT 도전제, 그다음에 싱글월 CNT 도전제, 요런 식으로 한 세 부류가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양극재는 굳이 이 싱글월까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월과 싱글월의 차이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그냥 실 가닥이라고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멀티월은 동아줄처럼 좀 굵은 거, 다발이 굵은 거 요렇게 봐야 되나? 예. 다발이 좀 굵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싱글월 같은 경우는 실처럼 가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죠.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는 팽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싱글홀을 만들 필요는 싱글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전도율 자체만 좋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양극재는 멀티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 가닥을 굵게 뽑는 거는 물론 이것도 기술력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입 장벽은 싱글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용화한 데도 대량 생산한 데도 많습니다. LG화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노신 소재,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유미코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대부분 다 이 분산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싱글홀은 다릅니다. 싱글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실이에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에는 싱글홀을 쓴다고 했잖아요. 싱글홀 CNT 도전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얘는 팽창하고 수축하는 게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팽창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를 꽁꽁 싸매야 되겠죠. 이렇게 꽁꽁 싸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맬 때 실 가닥이 예를 들어 굵으면 이게 제대로 촘촘하게 쌓이겠습니까? 감싸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촘촘하게 감싸기 위해서는 싱글월 CNT 도전제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노신 소재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용화가 된 건. 글로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NT 도전제를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쪽이나 어쨌든 뭐 많은 기업들이 합니다. 탄소 나노 튜브 자체는 따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거를 받아와서 이걸 가지고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핏 보면 야,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 분산재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분산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섞어야 되게 믹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탄소 나노 튜브를 때려 넣는다고 이게 골고루 저기에 믹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산재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산재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싱글월 같은 경우는 지금 나노신 소재가 글로벌적으로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만큼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첨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싱글월 CNT 도전제의 상용이 늘어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지금 현재 글로벌로 거의 나노신 소재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멀티플 충분히 줄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필수적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대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테슬라양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는 실리콘 음극재 비율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기아차 쪽의 매출에 대한 비중 역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건식공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죠. 건식공법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식 CNT 도전제를 또 분산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건식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도 충분히 적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안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야기 된 것처럼 안 비싸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2025년까지 얼마나 캐파를 늘릴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뭐 많이 높게 보는 쪽은 2025년까지 한 5만 톤 정도 보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4만 톤 정도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4만 톤을 보겠습니다. 4만 톤 정도를 2025년까지 생산한다라고 CNT 도전제를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4만 톤이면 자동차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200만 대 정도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CNT 양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유안타 쪽이 굉장히 좀 좋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 유안타는 조금 더 이걸 세게 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200만 대 정도로 보고, 그랬을 때
대당 이제 얘가 이 CNT 도전제 그 싱글월이 들어가는 가격대가 대당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풍박 때려보면 한 6천억 정도 되잖아요. 매출이. 매출이 대충 한 6천억.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실리콘은 탄소나 그 CNT 도전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그 태양광 소재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그 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슬러리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까지 조금 이제 이 애드 된다고 매출 좀 애드 된다고 생각하면 한 6,500억 정도 얘 매출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20% 정도 되잖아요. 이거 유지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으로 따져도 어쨌든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온다? 한 1,300억 정도 나온다. 라고 보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극재 관련 쪽에 시장이 멀티플을 얼마 정도 주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저는 30배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약세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30배 정도로 줬으면 지금 뭐 그냥 단순 계산만 따지더라도 시총 한 3조 원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맥스로 조금 더 높게 보면 한 4조까지도 우리가 시총 4조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나노신소재의 시총이 한 1조 5천억.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업사이드가 한 100% 정도는 있다라는 거고. 중형주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중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중형주 그룹 내에서 업사이드가 한 100%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특히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메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도 꽤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업사이드가 100%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굳이 중요한 건 이걸 도망갈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걸 팔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떨어지면 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내려갈 것이냐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 미만에서는 좀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좀 매수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물론 뭐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치의 시총 3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3조까지 간다면 주가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그러니까 싼 가격에서 오히려 매도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전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뭐 여러 영상에서도 저희 그 고객들의 포트에서도 저희 그 평균 매수가를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는 두 번에 나눠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희는 이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 1차 매수가는 한 3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68,000원 요 구간이에요. 여기서 또 한번 2차적으로 또 매집을 좀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평단가를 본다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 중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나노신 소재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나노신 소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또 워낙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 좀 정보 같은 걸 받아보시려면 요 아래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코드가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노신 소재와 관련된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또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